자,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인가 그때 어느 장관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13번째 만에 이제 장관으로 내정이 됐다는 거예요. 뭐 본인이 안 한다거나 검증에 걸렸다거나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그 어느 정부, 새 정부, 내 정부를 거치면서 어느 청문회가 지금같이 이렇게 시끄럽지 않은 청문회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 이 검증이 부실하다는 등 뭐 기준이 어떻다는 등 뭐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이 청문회 제도 기준하고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어느 자리에 이상까지 올라오고 여기서 맞는 사람 고르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고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황희정 승이 세종대왕 때 30년 동안을 이제 사실 정승 판서를 하셨는데 굉장히 스캔들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실록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청문회를 통과를 못해요. 지금 같은데. 근데 왜 그럼 세종대왕이 썼겠어요. 정말 능력이 출중한 분이기 때문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청문회 제도는 이제는 좀 그런 현실을 보고 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다음에도 찬스. 저는 웬만하면 정두원 우리 선배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동의해 왔잖아요. 저번에 한 2번 반발하기도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요건 살짝 부동의. 왜냐면 좀 현재는 안 맞을다 할지라도 이걸 계속 나가면 앞으로 공직에 나갈 사람은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고 조심하고 막 이래요. 이번에 제가 참 북유럽 여행 가가지고 어떤 여자 의사인데 국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의원님 저는 공직을 하더라도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다운 계약서 한번 썼대요. 이거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국민들에게 신경 쓰는 거죠. 신경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소간의 문제가 있어도 네. 어쨌든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다 보면 그때 가서는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깨끗한 사람들이 청문회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나라를 깨끗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 구별하면 네. 청문회 전에 어땠는가 보면 이 제도가 2005년에 이제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됐고 처음 실시된 건 2000년이거든요. 그럼 그 전에 어때 됐냐 하면 사실은 그 전에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 임명하고 나서 언론이나 이렇게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낭망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장관에도 임명됐는데 나중에 밝혀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2005년에 모든 국무위원을 다 인사청문회 대상을 해서 판단해서 임명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도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청문회 제도가. 한나라당이 그렇죠. 주장을 해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보고하고 해서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였던 이유는 좋다. 그럼 청문회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임명하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이제 문제는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판단 기준이 틀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걸 무시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제 5대 기준 말했던 것도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문회의 결과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임명을 해보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계속하셨죠.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반작용보다도 이제 그걸 시정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5대 기준자는 임명 폐지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인 기준을 이야기하지 않다 보니까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요. 그래서 아무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지. 그런 경과를 쭉 보면 저는 이 제도를 개선하는 게 맞다. 아니면 또 그 임명권자는 끊임없이 거기에 따른 부담을 안게 된다 생각을 해서 청문회 자체도 뭔가 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떻게 그래서 해볼 이제 필요가 있지 않나요? 서울대 어느 교수께서는 칼럼에 그렇게 제안을 했더라고요. 좀 점수제 비슷하게 해서 점수로 하자가 있더라도 몇 점. 능력이 뛰어나면 그걸 또 점수를 많이 줘서 그러니까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 몇 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가중치를 주자는 비장전인 몇 점, 뭐 이렇게 마이너스 막 종합적으로 판단하자. 야당에서 50점 이상 주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 예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정부에서 다 이제 현미경 검증을 신상 문제를 해가지고 의회로 넘기면 국회에서는 각 당 지도자와 상임위원회 간부들이 모여서 한번 처벌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 청문회에 공개 청문회에 붙일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네네. 거기서 이제 각 당이 협의가 되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처벌하는 것도 방법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5월 말에 그 정세균 의장님 주재 원내대표가 한 회동에서 네.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겠다. 국회 운영위 중심으로 해서 네. 협의해서 만들어보자. 예, 해보자 했고 지금 이제 또 국정개혁 자문회의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공표하고 이제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좀 더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정당도 정당의 목표는 집권 아니에요. 네. 그럼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근데 사람이 과거를 잘 잊어버린다고요. 불과 작년 요맘때가 작년 요맘때도 아니죠. 1년도 안 됐습니다. 작년 사실 9월 그때가 농림부 장관 모시 때문에 아주 국회가 다 파탄이 나고 난리가 났거든요. 네네. 그분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을 야당이 안 했어요.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 되신 분들이죠. 문제가 뭐뭐뭐 있다고 지금보다 좀 심각한 문제였어요. 예.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당시 여당은 이걸 그냥 강행해버렸어요. 대통령이. 그런 일이 임명했어요? 불과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 이제 그 당이 바로 야당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보이콧하면서 지금 들어 누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지 않으면 계속됩니다. 끊어야 돼요, 이번에. 예. 어렵네요. 이해운 의원님 바른정당에서 끊어주세요. 우리가 지금 끊으려고 제가 그래서 당대표가 되려는 거예요. 되시기 그렇군요. 바랍니다. 예. 끊어주세요. 예. 아니 의석수도 좀 많이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끊으려면. 예. 그래서 저희도 뭐 좀 도와주세요. 이번 청문회 기간 중에 특히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쓰인 유행어랄까요? 네네. 그게 이제 내로남불. 그렇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무슨 사자성어 같아가지고 네. 어떤 의원께서는 상임위에서 청문회 때 사자성어로 또 인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 민망한 그런 분이 계세요. 분이 그런 민망한 분이. 이런 건 초등교육을 많잖아요. 잘못 받으신 한자로 네. 또 어떻게 막 풀어가지고 묘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이 아시죠? 국회의장 지낸 박기태 아 그래요? 의원이 이제 처음 오. 쓰셨는데 그분이 옛날에 굉장히 오랫동안 대변인을 했어요. 민정당 시절부터 명대변인이죠. 명대변인이었죠. 말씀을 재밌게 잘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 3당 합당을 민자당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소야대 때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막 의원 빼가기? 의원 빼가기를 했어요. 그러다 안 되니까 3당 합당까지 해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돼서 그때도 여소야대거든요. 그때도 이제 막 빼가기. 야당 의원을 빼갔어요. 심지어는 자민련에는 의원을 꺼주기도 하고 뭐 그랬던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할 때는 말이지 막 비난하더니 이제 니네들 이제 정권 잡더니 이제 똑같이 하느냐. 그래서 내로남불이 처음 나왔는데 이번 청문회 때 이제 너무나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비난을 받았던 게 아쉽지만은 민정수석하는 조국 수석이 이제 과거에 교수 시절에 트위터에 많이 음주운전하고 위장전입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네네. 글을 썼고 또 이제 지금 청문회를 이제 해야 되는 김상곤 후보가 논문 표절 가지고 결국 김병준 부총리 날렸잖아요. 과거에 그 참여정부 때 경제부총리를 이제 날려버렸는데 쉽게 말해서 제 판단입니다만 역대급 내로남불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영예의 예, 대상감이에요. 대상 그랑프리.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얘기를 저도 억울해서 꼭 하고 싶어요. 제가 국정교과서 그렇게 반대했거든요. 여당이면서. 네. 근데 그 야당 대표 시절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때 노무현 정부 때고요.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다. 어떠한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박근혜 전 믿을 수가 없는 야당 말이에요. 야당 대표 대표 시절 하신 얘기. 그러면서 국정교과서를 한단 말이에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역사를 재단하려고 그러면 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될 리도 없고 나중에 항상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게 역사는 정말 이제 역사학자들과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평가를 역사 교과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되게 많아요. 사학법 투쟁 때는 우리 신났잖아요. 야당 때 장애 네. 투쟁하면서 추운데 그때 50일이 넘게 국회를 공전시켰는데 대통령 되더니 이제 야당에서 저기 그때 세월호 때 나갔죠? 국회 협조 안 해준다고 저 문호동 무임금 세비 반납하라. 세비 반납하라고. 본인도 2달 반납했어야 돼. 그래서 죄송하지만 역대급 저 내로남불은 역시 박근혜 역시 대통령께서 챔피언이네. 그랑프리. 챔피언급이시고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네. 어느 정부 때마다 이제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번 정부 때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올까요?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에요. 만약에 그 나오면 또 낙하산 인사다라고 또 야당에서 또 뭐 비판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역대 내로남불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이제 교훈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얻어보자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정청래 의원한테 늘 부러운 것이 늘 외국 학자를 인용하면서 그냥 너무 멋있는 거 같아요. 요즘 잘 이용 안 그래서 하시던데. 저도 오늘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겠습니다. 그 세계적인 종교학자 중에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이제 여자 학자인데 이런 분이 있어요. 수녀 출신인데 이분이 쓴 이제 추계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모처럼 공부한 책인데 네네. 그 책에는 그 메시지가 이거예요. 모든 종교가 공통된 메시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황금 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대접하고 내가 대접받고 싶지 않은 건 남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모든 종교의 종교에. 아주 공통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예.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성경에 분명히 성경에도 있습니다. 나오고 또 뭐 공자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성경께서도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로남불은 이제 유행어가 여기서 끝나고 다시는 이런 이제 용어가 등장하지 않을 때야 우리 정치가 이제 안정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이 사자성어는 불멸일 것 같아요. 내로남불. 우리 네. 박희태 대변인께서 정말 불멸의 명언을 남기신 거네요. 네. 원래 이제 무슨 소설이 있었던 얘기래요. 근데 이제 그걸 유행시킨 게 박희태 대변인. 저는 그렇게까지 역사가 거슬러서 올해로 올라가는지 몰랐어요. 최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성각자시네. 조금 구별하면 네. 청문회 전에 어땠는가 보면 이 제도가 2005년에 이제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됐고 예. 처음 실시된 건 2000년이거든요. 그럼 그 전에 어때 됐냐 하면 사실은 그 전에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을 임명하고 나서 언론이나 이렇게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낭만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장관에도 임명됐는데 나중에 밝혀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2005년에 모든 국무위원을 다 인사청문회 대상을 해서 판단해서 임명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도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청문회 제도가. 한나라당이 그러니까 주장했죠. 그렇죠. 주장을 해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보고하고 네. 해서 이거 네.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였던 이유는 좋다. 그럼 청문회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임명하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이게 문제는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판단 기준이 틀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걸 무시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제 5대 기준 말했던 것도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문회의 결과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임명을 해보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계속 하셨죠.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반작용보다도 이제 그걸 시정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5대 기준. 자,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인가 그때 어느 장관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13번째 만에 이제 장관으로 내정이 됐다는 거예요. 뭐 본인이 안 한다거나 검증에 걸렸다거나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그 어느 정부, 새 정부, 내 정부를 거치면서
어느 청문회가 지금같이 이렇게 시끄럽지 않은 청문회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 이 검증이 부실하다는 등 뭐 기준이 어떻다는 등 뭐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이 청문회 제도 기준하고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예. 어느 자리에 이상까지 올라가기 여기서 맞는 사람 고르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고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황희정 승이 세종대왕 때 30년 동안을 이제 사실 경승 판서를 하셨는데 굉장히 스캔들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실록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청문회를 통과를 못해요. 기준자는 임명 폐지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인 기준을 이야기하지 않다 보니까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요. 그래서 아무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지. 그런 경과를 쭉 보면 저는 이 제도를 개선하는 게 맞다. 아니면 또 그 임명권자는 끊임없이 거기에 따른 부담을 안게 된다 생각을 해서 청문회 자체도 뭔가 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떻게 그래서 해볼 이제 필요가 있지 않나요? 서울대 어느 교수께서는 칼럼에 그렇게 제안을 했더라고요. 이제 좀 점수제 비슷하게 해서 점수로. 하자가 있더라도 뭐 몇 점. 능력이 뛰어나면 그걸 또 점수를 많이 줘서 그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 몇 점, 그러니까 뭐 종합적으로 가중치를 주자는 위장전입 몇 점, 뭐 이렇게 마이너스 막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자. 야당에서 50점 이상 주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 예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정부에서 다 이제 현미경 검증을 신상 문제를 해가지고 의회로 넘기면 국회에서는 각 당 지도자와 상임위원회 간부들이 모여서 한번 초벌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 청문회에 공개 청문회에 붙일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네네. 거기서 이제 각 당이 협의가 되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초벌하는 것도 방법이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5월 말에 그 정세균 의장님 주재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네.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겠다. 국회 지금 같은데. 근데 왜 그럼 세종대왕이 썼겠어요? 정말 능력이 출중한 분이기 때문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청문회 제도는 이제는 좀 그런 현실을 보고 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도 찬스. 저는 쓰세요. 웬만하면 정두원 우리 선배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동의해 왔잖아요. 저번에 한 2번 반발하기도 했어요. 아, 그랬어요? 요건 살짝 부동의. 왜냐면 좀 현재는 안 맞을다 할지라도 이걸 계속 나가면 앞으로 공직에 나갈 사람은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고 조심하고 막 이래요. 이번에 제가 참 북유럽 여행 가가지고 어떤 여자 의사인데 국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의원님 저는 공직을 하더라도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다운 계약서 한번 썼대요. 이거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국민들에게 신경 쓰는 거죠. 그 신경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도 지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소간의 문제가 있어도 네. 어쨌든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다 보면 그때 가서는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깨끗한 사람들이 청문회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나라를 깨끗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운영이 중심으로 해서 네. 회의에서 만들어보자. 예, 해보자 했고 지금 이제 또 국정개혁 자문회의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공표하고 이제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좀 더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왜냐하면 뭐 어떤 정당도 정당의 목표는 집권 아니에요. 네. 그럼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근데 사람이 과거를 잘 잊어버린다고요? 불과 작년 요맘때도 아니죠. 1년도 안 됐습니다. 작년 사실 9월 그때가 농림부 장관 모시 때문에 아주 국회가 다 파탄이 나고 난리가 났거든요. 네네. 그분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을 야당이 안 했어요.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 되신 분들이죠. 문제가 뭐뭐 있다고 지금보다 좀 심각한 문제였어요. 예.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당시 여당은 이걸 그냥 강행해버렸어요. 대통령이. 그런 일이 임명했어요? 불과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 이제 그 당이 바로 야당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보이콧하면서 지금 들어 누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지 않으면 계속됩니다. 끊어야 돼요, 이번에. 예.